안녕하십니까. 5월 20일이고요. 9시 40분. 많은 뉴스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 특히 중동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란 관련해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자 고선 또 이스라엘이 납포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또 관련 영상이 또 가자 고선을 납포를 하고, 이스라엘의 안보부 장관입니까? 이타마르 벤그비르가 가자 고선에 탔던 운동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하이파 항구로 데려가다가 엎드린 채로 또 영상을 찍힌 게 있어요. 막 엎드리라 그래가지고 얼굴도 보이지 않도록 막 그 무릎 꿇히고 바닥에 엎드리게 해가지고 지금 그 영상이 유출이 됐습니다. 여기 왜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잡아서 지금 얼굴을 막 누르고 막 옆에 있는 보디가드들이겠죠. 그래서 얼굴을 눕히고 손을 뒤로 한 채 얼굴을 구부리게 하는 그런 영상이 잡혔어요. 상당히 모욕적인 영상입니다. 손에 이제 플라스틱 조각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이 지금 유출이 됐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가자 고소 운동가들 납포한 배에 있는 운동가들에 대한 합법적인 적법적인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저렇게 모욕적인 행태 그다음에 폭력을 가하는 때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렇게 엎드리게 하고 손을 묶어서 엎드리게 하고 수그리게 하는 점 이런 점은 대단히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 또 오늘 또 안 좋은 일이 또 있었죠. 외교부 아마 회의에서 또 한국인 3명이 또 납포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안 좋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추후에 또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추후에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외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것은 상당히 지금 이스라엘과 한국 간의 외교 문제를 비화될 것이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일단 알려드리고 일단 전쟁 문제로 또 가보겠습니다. 전쟁 우리 독일카는 여전히 바쁘고 우리 핸도 법사님도 대단히 지금 바쁘십니다.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말이야 돼야 좀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지금 상황이니만큼 강의도 해야 되고 지금 방송 일정도 소화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가자지구 지금 어떻게 되냐 도대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워낙 많이 바꿨기 때문에 도대체 전쟁을 한다는 거냐 안 한다는 거냐 타코를 많이 했죠. 타코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헷갈리실 테고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냐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이번 주 주말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월요일 날 미국 시간 미국의 휴일이에요. 월요일. 그래서 이제 연휴가 금, 토, 일, 월까지 이어집니다. 22, 23, 24, 25 노동절인가요? 그래가지고 그럼 주식시장을 열지 않죠. 주식시장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을 열지 않기 때문에 미국 말입니다. 미국 주말이 공격을 한다면 주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공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격 관련 징후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아직 나타냐후 총리 재판이 있는데 재판에 나타냐후 총리 재판 출두해야 될 증인 신청을 했는데 증인들이 일단
신청을 다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타날 총리가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 재판 참석하기 왜 참석하기 어렵겠습니까? 국정을 아주 긴급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법원이 그걸 아주 흔쾌히 얘는 법원이 그거를 받아주지 않으면 재판이 계속 해야 되는데 법원이 그걸 받아줬어요. 적인 출두 불가능하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증거라기보다도 어떤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걸 암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이삭 헤르족 이스라엘 대통령이 미국의 뉴욕 방문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도 취소했습니다. 취소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만. 그리고 나타난 총리 계속해서 이제 전쟁 준비 관련해서 안보 내각을 여러 차례 지금 해왔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19일 날 공격을 1시간 앞두고 취소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4시간 후인가 5시간 후 다시 한 번 더 보좌관들과 국방 안보 보좌관들과 이랑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또 얘기가 나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제 의식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뭐 2, 3일 내로 2, 3일 동안 기다려 볼 수 있다. 그리고 뭐 주말까지 기다려 볼 수 있고 다음 주 쪽까지. 그래서 이제 좀 기대를 해봤던 게 푸틴 대통령의 지금 중국 방문이죠. 1박 2일 방문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22일 정도의 그러니까 주말이군요. 22일 금토 22, 23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또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신호가 아닌가 협상을 계속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뭔가가 밑에서 움직이긴 해요. 지금 이집트도 최근에 또 중재를 해보겠다고 얘기했고 파키스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카타르는 역시 또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과연 돌파구가 나올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관건이고 저희 판단으로는 저희 채널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박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진일보한 돌파구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일보한 돌파구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 재개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는 언론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한 5개 정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아주 문제가 많은 합의, 그러니까 좋은 합의가 아니죠. bad deal이죠. bad deal, not a good deal. bad deal인데 이거는 이제 이란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열도록 하는 네. 그런 방식.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이 러시아 쪽으로 소도 60% 농축을 반출하고 싶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우라늄 농축 중단 20년이 아니라 10년만 하다가 10년만 해라. 그 다음부터는 3.67% 니네 마음대로 저농축을 해라. 이렇게 해준다면 이것은 결국 호르무즈 해협은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저는 호르무즈 해협이 자유항해는 안 될 것이다. 이란이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통행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방식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특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해상 봉쇄를 유지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유가가 안 내려갈 것이고, 그쵸? 이란의 경제는 최악으로 갈 수 있겠지만 이건 이란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냐? 이란의 경제도 힘들지만 세계 경제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해왔죠. 그게 두 번째 선택지고, 세 번째 선택지는 프리덤 프로젝트, 즉 호르무즈 해협을 강제로 개방, 무력을 통해서 개방하는 방식. 이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결국 이것은 이제 이란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전쟁 재개, 아주 집중된 특정 표적에 대한 전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아주 그것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 이어질 것인지 두 개로 또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 중인 것이 아마 이 전쟁 마지막 네 번째 옵션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옵션은 정신 승리하고 떠나는 겁니다. 승리선을 하고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다. 어마어마한 국내적 비판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이란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국제사회가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미국은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강대국으로서의 신뢰, 중동에 대한 영향력, 그 다음에 이란은 자기들이 승리했다 그럴 것이고, 미국은 전쟁에서 패했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난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택지 중에 트럼프가 한 5개 되는 선택지 중에 트럼프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충돌 전쟁 재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높다. 그러나 계속 물밑에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돌파구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또 마지막에 가서 또 어떤 이유를 대서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 번 더 한다 그래서 전혀 놀랍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욕타임즈가 아흐마디네자 2003년부터 한 7년 이란의 대통령을 했었죠.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을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로 밀어주려고 했다. 이런 뉴욕타임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도발적인 내용인데 2005년부터 2013년 동안 대통령이 있었고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죠. 6대 대통령이고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근데 대단히 이제 알리 하미네이 최고 지도자와 충돌을 많이 빚었던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없어져야 한다. 라는 얘기까지 했었고, 상당히 이제 이스라엘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러나 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 사람을 이스라엘과 미국이 자기 이란의 어떤 지도자로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시면 실제 아흐마디네자드가 가택 연금이 돼 있는데 그 아흐마디네자드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군사 작전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인데 얼마만큼 신빙성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흐마디네자드는 테헤란 시장도 했고 대통령을 했고, 그 다음에 보수 세력과 상당히 많이 싸웠고, 특히 이제 이란 내부의 어떤 부패, 그다음 권력,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사실상 보수 세력이 원하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구색 맞추기로 헌법소위원회의 대통령 후보에서 통과가 돼서 후보로 나갔는데 어찌 하다 보니 당선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돌출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할리 하메네이와 충돌하는 그런 대통령, 또 다른 소문에 의하면 혁명 수비대 어떤 사령관에 의해서 손찌검을 당한 뭐 이런 소문도 자자했었죠. 그래서 그런 보도가 있긴 합니다. 뉴욕타임스 보도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저녁에 제 추가적인 아마 또 이단 관련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가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